저희 회사는 2009년 9월에 설립되었고요. 또 금융기관,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투자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 투자자문사입니다. 그 투자 전략 및 차별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주가 변동에 따라 접해가는 주식을 즉시 발굴할 수 있는 고유의 툴과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미스프라이스된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시장가가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우선주라든지 아니면 홀딩 컴퍼니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낮으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종목을 좀 보면 이제 뭐 PB 분들도 계시지만 그 저희가 산 종목이 외국인들이 같이 사는 경우가 많고요. 또 따라 사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투자한 이후에는 외국인 지분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설명. 뭐 장을 떠나서 그래도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연 10%는 달성을 해줘야지 저희 의무를 달성하는. 저희는 이제 야구팀으로 비교하자면은 수비가 좋은 팀이고요. 그래서 원금을 절대로 안 까먹고 매 이닝마다 1점씩 넣는데 결국 9이닝이 지나가면 9대0 점수 차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되게 조금씩 오르는 것 같은데 그 9이닝이 끝나고 나면은 9점이 나는 그런 최고의 투자 컨퍼런스인 발류 인베스팅 컨그레스에 한국운용사는 처음으로 초대받아서 저희가 3년 동안 한국 주식시장하고 또 좋은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추천하였고 또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작년부터는 저희가 기타 다른 컨퍼런스 좀 참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투자 전략과 투자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가치 투자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치 투자 이러면은 이 고정관념이 다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가치 투자하면은 일단은 딱 듣는 순간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가치 투자하면은 보통 뭐 중소형주, 자산주 사가지고 그 주식들이 오를 때까지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재미없는 투자를 가치 투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하는 거는 거기에 좀 약간은 해당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외국에 아까 밸류 인베스팅 컨그레스 같이 이제 외국에 있는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데서 다른 가치 투자자들을 만나보면은 가치 투자라는 거는 이미 영역이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생각하는 기존의 그 가치 투자라는 거는 처음에 벤자민 그레이엄이 가치 투자를 처음 그런 개념을 정립했을 때 그때 이제 가치 투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가치 투자의 개념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가치 투자라는 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중소형주에 국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회사든 그 회사 크기가 작든 크든 가치는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투자 대상을 중소형주만 국한하지 않고 이제 중소형주, 대형주 다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 회사의 가치를 꼭 그 회사가 가진 자산만 가치가 아니거든요. 어떤 회사는 성장성이 그 회사의 가치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자산이 가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IT나 이런 인터넷 회사들은 브랜드 밸류 자체가 충분한 안전 마진을 가지고 거래될 때 저희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단순히 중소형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싼 시장에서는 대형주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싸다 할 때는 중소형주 앞서 수익률 보셨지만 저희가 수익률이 최근 몇 년 동안 좀 꾸준히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수익률이 좋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는 안전하게 투자를 해왔고 계속 그렇게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계속 운영을 해나갈 것이다. 그게 저희가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 매주 그 월요일에 포트폴리오 미팅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의 대충의 이제 윤곽이 정해지는데요. 포트폴리오 미팅을 갖기 전에 저희는 그 상장된 전 종목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실시를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스크리닝 툴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 툴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을 적용을 해봅니다. 52주 신저가 종목들을 조금 한 번씩 좀 자세히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줘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자세히 봐서 조금 추가적으로 리서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하는 종목, 조금 더 신중하기 위해서 2차, 3차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검토를 거쳐서 좀 확실히 좀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 편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종목수 같은 경우는 이제 15개에서 20개 정도, 그리고 종목별 편입 비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목별로는 이제 3%에서 10% 내외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익률을 보시고 특정 종목에 그냥 한두 종목에 몰빵을 해가지고 이런
뭐 시장을 크게 상회하는 수익률이 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신데 나름대로의 분산 투자 원칙을 이제 지키면서 10% 내로 지키면서 투자를 쭉 해왔고요. 지금 뭐 저희 생각에는 저희 판단에는 저희 포트폴리오는 지금 시장에서 거의 가장 안전한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항상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가치 함정에 빠지는 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가치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싼 종목이라서 해서 무조건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싼 종목이 계속 싼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쌀라고 무턱대고 매수를 할 게 아니라 그 종목들이 상승할 만한 캐털리스트가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저런 그냥 기본적인 가치 투자 원칙 외에도 이제 다양한 투자 기법들을 약간 활용을 해서 아모레 퍼시픽 그룹인데요. 아모레 G라고 상장이 돼 있죠. 그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자회사가 상장이 돼 있고 마찬가지로 아모레 퍼시픽 그룹이라는 모회사가 지주회사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아모레 퍼시픽이 뭐 요즘도 주가가 좀 계속 핫하긴 하지만 이제 제일 처음 핫하게 된 뭐 계기가 이제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렇게 명동에 와가지고 한국 화장품들 많이 산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주식들이 처음에 많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아모레 퍼시픽, 자회사인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좀 오르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 주식이 싸다라는 뭐 판단을 하기는 힘들었는데 그 대신에 저희가 이제 지주회사인 아모레 G를 봤더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회사인 아모레 퍼시픽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 보여드릴 회사는 CJ 오쇼핑입니다.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 대표적인 홈쇼핑 업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국내에서는 홈쇼핑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거는 뭐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사실은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별로 싼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됐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 CJ 오쇼핑이 이제 중국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이제 동방 CJ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파트너랑 조인트 벤처를 해서 진출을 했었는데, 근데 이 회사가 주가가 이제 중국에서의 포텐셜이 끝났다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 회사를 밸류에이션 할 때는 이제 중국에 대한 가치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뭐 전혀 이익이 안 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향후에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항상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국 자회사에 대한 부분을 전혀 가치에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가치가 이제 충분히 높은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CJ 헬로비전이라고 지금은 뭐 상장 회사인데 그 당시만 해도 비상장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상장을 할 거라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 가치가 반영은 많이 안 된 상태더라고요, 주가에. 그래서 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국내의 영업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이 회사는 이제 밸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직 반영되지 못한 자회사나 이런 다른 자산의 가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뭐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질 때가 기회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이제 투자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이제 네오위즈 게임즈라고 해서 밑에 자회사가 시장에서 좀 각광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는 뭐 크로스파이어나 이제 피파 온라인 같은 게임들을 유통을 하는 퍼블리셔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크로스파이어가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인다 해서 그 얘기들이 반영이 되면서 네오위즈 게임즈가 많이 올랐고요. 실제로 근데 그 반면에 지주회사인 네오위즈는 그 부분을 반영을 못하고 이제 둘 사이에 밸류에이션 갭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캐탈리스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는 이미 가격이 많이 상승한 네오위즈 게임즈보다는 아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례는 이제 KG 이니시스입니다. KG 이니시스는 뭐 지금도 계속 핫하죠. 요즘 뭐 결제 테마다 해가지고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주목을 받고 이 회사도 뭐 앞에 보여드렸던 CJ 오쇼핑이랑 비슷하게 한 번도 싼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대행해주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뭐 결제가 늘어나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고, 그래서 회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싼 적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한번 크게 많이 빠지게 KG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이건 아무런 시너지가 없다 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저희는
저희 판단은 반대였습니다. 사실은 그 BC카드에 인수가 된다는 게 호재가 아니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여러 카드사랑 영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해서 그걸 토대로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인데 BC카드에 인수된다면 그런 영업이 오히려 좀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BC카드에 인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뭐 악재가 아니라고 봤고요. 뭐 KG그룹에 인수된 게 직접적인 시너지는 없겠지만 이 회사의 그런 기본적인 경쟁력이 훼손될 만한 그런 이벤트는 아니다. 그리고 역시나 자회사 KG 모빌리언스 이거는 이 회사는 이제 모바일 결제에서 1등하는 회사거든요. 그 KG 모빌리언스라는 자회사의 가치도 이 회사 주가에 반영이 충분히 안 돼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런 KG에 인수되면서 그런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실제 가치에 비해 많이 저평가가 됐을 때 들어가는 건데 그런 타이밍을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해서 이 회사는 주가가 그 이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저희한테도 많은 수익을 갖다 줬던 그런 사례. 아까 말씀드린 세이프트, 마진 오브 세이프티가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휘청거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충분히 그 주주들한테 줄 수 있는 자산 내지 현금성이라는 게 갖추면 그러니까 회사만 발리에이션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치가